JP모건은 AN 가격이 $50로 추락한다 경고했고 시티그룹은 $150 돌파를 외쳤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두 거인이 정반대 맞붙은 거죠. 한 달 만에 $117에서 $70로 곤두박질 치자 개인 투자자들은 겁에 질려 손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격은 바닥을 기는데 세계 최대 거래소 창고의 실물 재고가 4개월 만에 38%나 증발해버린 겁니다. 누군가가 헐값에 쏟아진 실물 은을 조용히 싹쓸이고 있다는 뜻이죠. 3월물 만기일 종이 위의 숫자와 진짜 은덩어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JP모건이 은 폭락 리포트를 내놓은 날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펀더멘털 없는 투기 $50까지 간다는 한 줄에 은 가격이 $70 선까지 주저앉았거든요. 문제는 이 리포트가 단순한 시장 분석이 아니라 정밀하게 설계된 공포 마케팅이라는 점입니다. 잠깐 생각해보죠. 월스트리트에 자선 사업가가 있던가요? 그들이 친절하게 떨어질 테니 어서 파세요 라고 알려줄 이유가 대체 뭘까요? 30대 직장인 김 과장의 사례를 보면 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김 과장은 작년 말만 ETF에 퇴직연금 일부를 넣었는데 JP모건 리포트가 터지자마자 새파랗게 질려서 전량 손절했습니다. 밤새 유튜브 댓글과 커뮤니티를 뒤져보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매도 버튼을 눌렀다고 하죠. 본인의 분석이 아니라 JP모건이라는 이름 석자에 짓눌린 겁니다. 김 과장 같은 개인 투자자 수만 명이 동시에 페니도 물량을 쏟아냈고 그 물량은 허공으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장바구니에 고스란히 담겼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봐야 합니다. 리포트에는 팔아라라고 써놓고 뒤에서는 헐값이 된 물량을 조용히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팬데믹 때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었죠. 대중에게 공포를 팔고 그 공포가 만들어낸 헐값의 자산을 자기들이 주워 담는 구조. 이게 월스트리트가 수십 년간 써먹어온 가장 오래된 플레이북입니다. 당신의 공포가 곧 그들의 수익이라는 사실. 이걸 모르면 영원히 털리는 쪽에 서게 됩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펴보면 아주 단순한 원리가 나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재고가 쌓인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의 기본 법칙이죠. 그런데 지금은 시장에서는 이 공식이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가격이 40% 넘게 폭락했는데 창고에 물건이 넘쳐나기는커녕 오히려 텅텅 비어가고 있거든요. 마트에 비유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삼겹살이 반값 세일인데 진열대가 텅 비어있는 거예요. 손님들이 안 사서 남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새벽에 몰래 와서 카트 열대에 싹 쓸어 담아간 겁니다. 일반 손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텅 빈 매대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세계의 최대 선물 거래소인 코맥스의 등록 재고가 최근 4개월 사이에 무려 38%가 증발해버렸습니다. 숫자로 환산하면 6,300만 온스가 감쪽같이 사라졌고 현재 1억 300만 온스만 덜렁 남아있는 상태죠. 이건 단순한 재고 감소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고갈 수준입니다. 40년 넘게 귀금속 도매업해온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시장은 난생 처음이라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가격이 떨어지면 물건이 남아돌아야 정상인데 오히려 반대로 물건이 사라지고 있으니 이건 시장이 아니라 전쟁터라는 겁니다. 가격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짓누르고 있고 그 틈을 타서 다른 누군가는 헐값에 실물을 쓸어 담고 있다는 얘기죠. 가격표 엮인 숫자와 창고에 남은 실물 사이의 간극, 이 괴리가 벌어질수록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폭발에 한 발짝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가격만 떨어뜨린 게 아니라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CME 거래소가 최근 열흘 사이에 은 선물 증거금을 무려 6차례나 올렸습니다. 총 인상폭이 18%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6번이나 연속으로 올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레버리지를 써서 은에 투자하고 있던 개인들한테 지금 당장 돈 더 넣어. 안 그러면 내 포지션 강제로 청산할 거야. 라고 통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내려진 퇴거 명령이죠. 축구 경기로 치면 이런 겁니다. 후반전에 우리 팀이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더니 지금부터 골대 크기를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규칙을 경기 도중에 바꿔버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돈이 넉넉한 쪽만 살아남는 거죠. 실제로 2천만 원을 넣고 레버리지 투자를 하던 40대 직장인 이 대리의 사연을 들어보면 실감이 납니다. 이 대리는 엔 가격 반등을 확신하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는데 증거금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가니까 추가로 넣을 돈이 바닥난 겁니다. 아내한테 말할 수도 없고 마이너스 통장을 더 늘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새벽 4시에 마진콜 문자를 받고 눈물을 머금고 손절했습니다. 본인의 판단이 틀려서 진 게 아니에요. 버틸 수 있는 체력 자체를 시스템이 빼앗아 간 겁니다. 거래소가 개인 투자자들의 버티기를 구조적으로 무력화시키고 강제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게 만드는 이 구조. 이건 공정한 시장이 아니라 체급이 다른 싸움을 억지로 붙여놓은 림 위의 학살입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을 맞춰보죠. JP모건의 공포 리포트, 거래소의 증거금 폭탄, 가격 급락,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된 시나리오, 시스템이 만들어낸 인공지진입니다. 자연재해는 예측이 안 되지만 인공지진은 누가 언제 어디서 터뜨릴지 미리 정해져 있죠. 목적은 단 하나예요. 개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어서 헐값의 물량을 토해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해서 누군가가 환호하며 받아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종이 은과 실물 은을 확실히 구분해야 해요. 종이 은은 모니터 화면에 뜨는 숫자입니다. 선물 계약서, ETF 잔고, 파생 상품 포지션 같은 것들이죠. 키보드 클릭 한 번이면 만들어지고 클릭 한 번이면 사라집니다. 반면 실물 은은 실제로 존재하는 은덩어리예요. 광산에서 캐내고 재련소에서 녹이고 트럭에 실어서 창고까지 운반해야 하는 물리적인 자산이죠. 문제는 종이 은의 규모가 실물의 수백 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에 대한 계약서가 시장에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은 종이 은 시장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물을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지금 그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부의 이동은 세력의 각본대로 완성됩니다. 이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이 흔드는 가격이 아니라 창고에서 사라지고 있는 실물의 행방을 추적해야 합니다. 종이 은과 실물 은의 괴리, 이게 대체 어떤 상황인지 쉽게 풀어볼게요. 아파트 분양시장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딱 100채 지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은 400명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예전에는 아무도 진짜 입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분양권을 샀다가 시세가 오르면 되팔고 그 차익만 챙기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건설사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었죠. 분양권 거래가 돌아갈 때마다 수수료가 들어오니까 실제비 몇 채든 상관없었습니다. 서로 눈 감고 윈윈하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판이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나 진짜 이 집에 들어가서 살 거야 라며 입주를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400명이 동시에 열쇠를 달라고 몰려오는데 집은 고작 100채뿐인 거예요. 건설사는 패닉에 빠졌죠. 이 사실이 세상에 들통나는 순간 회사가 통째로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건설사가 급하게 꺼낸 카드가 뭐냐? 이 동네 아파트값 곧 반토막 납니다라는 소문을 미친 듯이 퍼뜨린 겁니다. 겁먹은 사람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헐값에 내놓게 만드는 전략이죠. 지금 임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은행들은 실물로 내줄 수 없는 종이 계약서를 수백 배로 찍어냈고 이제 투자자들이 진짜 은덩어리를 내놓으라고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창고에 은이 없다는 게 드러나면 전체 금융 시스템이 뿌리째 흔들리니까 필사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려서 사람들의 실물 인도 의지를 꺾으려는 겁니다. 분양권 사기의 결말이 어떤지는 다들 잘 아시죠? 진실은 영원히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선물 시장에서 만기가 돌아오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실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차익만 현금으로 정산하고 깔끔하게 끝내죠. 통상적으로 실물 인도를 요청하는 비율은 20%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게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시장의 불문율이었어요. 그런데 2월 시장 데이터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실물 인도 요청 비율이 무려 98%를 찍었거든요. 거의 모든 계약자가 현금 정산 필요 없어, 진짜 은덩어리를 내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트렌드의 변화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은행이 발행한 종이 계약서, 그러니까 가상의 신용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은행 창구 앞에 수백 명이 줄을 서서 내 예금 전부 현금으로 다 내놔라고 외치는 뱅크런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상황이죠. 다만 뉴스에 나오지 않을 뿐 조용히 그리고 거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사람들이 종이를 버리고 실물로 달려가는 이유, 핵심은 달러에 대한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가 36조 달러를 넘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연준이 지난 몇 년간 찍어낸 돈의 양을 보면서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종이돈이 과연 언제까지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깊은 불안이 실물 자산으로의 대탈출을 촉발시킨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악몽이죠. 종이돈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종이 위에 세워진 금융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리니까요. 여기에 핵폭탄급 변수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세계 최대 자원 강국 중국이 2월 1일부터 은 수출을 틀어 막아버린 겁니다. 중국 상무부가 수출 라이선스를 대폭 축소했는데 이건 은이 나가는 파이프라인을 아예 용접해서 봉인해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 이게 핵폭탄이냐고요? 미국의 첨단 산업이 중국산 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서버,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 도로 위에 전기차 배터리, 이 모든 첨단 기술의 핵심 부품에 은이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중국이 수도꼭지를 잠그면 미국 첨단 산업의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한 반도체 기업 조달 담당자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구매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뒀는데 라이선스 자체가 발급이 안 되니까 물건을 구할 방법이 없다고요? 이대로면 다음 달 공장 라인을 세워야 할 판이라며 비명을 질렀죠. 과거 히토류 수출 통제 때도 중국은 똑같은 전략을 썼습니다. 그때는 일본이 직격탄을 맞았고 이번에는 은을 무기로 서방 전체를 겨냥한 겁니다. 이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보면 아주 기이한 그림이 나옵니다. 공급은 물리적으로 막혀버렸고 수요는 AI와 신재생 에너지 붐을 타고 폭주하고 있는데 정작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시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구 금융 시스템이 가격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적나라한 증거입니다. 중국은 이 모든 걸 내다보고 조용히 실물을 움켜쥐며 자원의 무기화를 착착 진행하고 있고 서방 국가들은 실물은 없이 종이 계약서만 잔뜩 쥔 채 허우적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원 전쟁의 승패가 이미 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징후들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울리고 있는 비상 사이렌을 들어보겠습니다. 은행들끼리 은을 빌릴 때 지불하는 이자율을 리스율이라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1% 안팎으로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율이 최근 12%까지 폭등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은행끼리 은을 빌려주고 받는 건 우리가 친구한테 돈 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평소에 이자를 1%만 받던 친구가 갑자기 12%를 부른다면 그건 나도 당장 급해서 빌려줄 여유가 없어 라는 뜻이죠. 금융권 전체에 빌려줄 은 자체가 씨가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은행들이 서로를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징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백워데이션이라는 현상이 발생한 건데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미래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높습니다. 오늘 사과가 1,000원이면 한 달 뒤 선물 가격은 1,100원쯤 되는 게 자연스럽죠. 보관비, 이자 같은 비용이 붙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은 시장은 거꾸로입니다. 오늘 당장의 은 가격이 한 달 뒤 가격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건 한 달 뒤고 뭐고 지금장 은이 필요해 라는 절박함이 시장에 반영된 겁니다. 현재의 결핍이 그만큼 극심하다는 의미죠. 차트나 가격은 세력이 조작할 수 있어도 리스율과 백워데이션 같은 금리 지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진짜 체온을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사이렌이거든요. 20년 경력의 한 채권 트레이더는 이 두 지표를 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무너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전조 현상이라고요. 리스율과 백워데이션이 비명을 지르는 이유, 그 근본 원인을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은 시장은 이미 5년 연속 공급 적자 상태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부족한 양이 2억 3,500만 온스예요. 매년 수억 온스씩 모자라는데 그동안 어떻게 버텨왔냐고요. 과거에 쌓아둔 창고 재고를 꺼내 쓴 겁니다. 저금통을 깨서 생활비를 메꾼 거죠. 그 저금통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게 바로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수요가 폭발하는 걸까요? 은의 정체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세대에 은은 반지나 목걸이를 만드는 귀금속이었습니다. 예쁘긴 하지만 안 사면 그만인 사치품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은은 완전히 다른 물건이 됐습니다. AI 서버의 전기 접점 소재이고 태양광 패널의 핵심 전도체이며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원료입니다. 특히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은의 양이 기존 일반 서버의 무려 3배나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산업용으로 쓰인 은은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해요. 한번 투입되면 그대로 사라지는 소모품이 된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기업들은 공장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가 수조 원을 들여 배터리 공장을 세워놨는데 은이 비싸다고 라인을 멈출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멈춥니다. 가격이 2배가 되든 3배가 되든 이를 악물고라도 사야 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비탄력적 수요라고 부릅니다.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 구조라는 뜻이죠. 한쪽에서는 수요가 로켓처럼 치솟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급이 벽에 막혀 있습니다. 이 공식의 결말은 딱 하나뿐이에요. 가격의 대폭발. 그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증거가 쌓이면서 난공불락처럼 보이던 월스트리트 내부에서도 균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이 50달러 폭락을 외치는 동안 같은 월스트리트의 시티그룹은 정반대로 150달러 돌파를 전망했거든요. 같은 데이터를 보는 금융 엘리트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소리를 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실물 고갈이라는 팩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일부 세력이 진영을 이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뛰어내리려는 쥐들이 나타난 거죠. 한솥밥을 먹던 은행들끼리 공개적으로 엇갈린 전망을 내놓는다는 건 내부의 공포가 그만큼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다음에 뭐가 터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니켈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니켈 공급이 끊기자 숏 포지션을 잡고 있던 세력들이 실물을 구하지 못해 패닉에 빠졌습니다. 결과는 하루 만에 가격이 250% 폭등하는 역사적인 숏 스퀴즈였죠. 런던 금속 거래소는 결국 거래를 정지시켜야 했고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에임은 시장의 구조가 그때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숏 포지션은 역대급으로 쌓여 있고 실물은 창고에서 사라지고 있고 만기일은 코앞이죠. 월스트리트의 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익명을 조건으로 털어놨습니다. 3월 전에 숏 포지션을 전부 정리하고 탈출 경로를 확보하고 있다고요. 3월 선물 만기일, 그날은 종이은과 실물은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종이 위의 약속과 창고 안의 현실이 맞닥뜨릴 때 감춰왔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이 게임의 승자와 패자가 최종 결정되는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거래소가 실물 대신 현금 정산을 제안한다면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건 실제 가치가 훨씬 높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니까요. 인도의 거상들과 중국 인민은행은 가격이 아닌 무게에 집중하며 조용히 실물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리스율 12%, 실물 인도 요청 93%, 창고 재고 38% 증발. 이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창고는 비어가고 지금의 폭락은 세력의 마지막 쇼이며 만기일 이후 실물 가격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에 떨며 손절할 것인지 냉철하게 실물을 움켜쥘 것인지 그 선택이 당신의 부의 계급을 결정할 겁니다.